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의 소식을 전하는 다파뉴스입니다.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생 서포터즈부터 방위사업청 직원 여러분들, 방산기업과 유관기관들까지 오늘 다파뉴스에서는 방위사업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과 방위산업의 현장을 찾아 각종 미션을 수행하고 방위사업청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방위사업청 서포터즈, 퓨처 프론티어인데요. 퓨처 프론티어 4기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김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위사업청의 대학생 서포터즈인 제4기 퓨처 프론티어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2012년부터 선발해온 퓨처 프론티어는 대학생들이 방위사업청과 방위산업의 현장을 찾아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방위사업청의 주요 정책과 활동을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딱딱해 보이지만 정책을 알아가고 또 정책을 각종 최신 SNS를 이용해 가지고 알리고 그러면서 또 자기네들의 어떤 과제를 통해 가지고 UCC를 만든다든지 인포그래픽을 만든다든지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가 진짜 미래의 방위사업청을 지원해주는 서포터즈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이 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19개 대학에서 선발된 총 23명의 대학생들은 4월부터 7개월간 온 오프라인 활동으로 방위사업청의 사업 내용과 정책을 알리면서 국민과의 소통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보통 저희 3명이 군 내에서 만나게 되는데 전역을 하게 돼서도 또 다른 공통 분모를 찾으려고 노력하고자 찾다 보니까 퓨처 프론티어라는 이 서포터즈를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미고는 저희가 이제 3명이 군대에서 만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창작 뮤지컬을 한번 했어요. 그 창작 뮤지컬 제목이 아미고였고 보통 사람들이 아는 아미고 스펠링과 다르게 저희는 아미 해서 육군, 아미고 해서 군대에서 만남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했고요. 저희 팀명이 아미고잖아요. 그래서 좋은 벗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사실 저희는 가진 게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능성도 많고 앞으로 또 나아갈 무한한 포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날 퓨처 프론티어 4기 대표로 선서한 하미연 학생은 군인인 아버지를 보며 안보 전문가의 꿈을 키우게 됐으며 사람들이 올바른 안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발대식에 참석한 4기 학생 모두 최고의 퓨처 프론티어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앞으로 방위사업청 서포터즈 퓨처 프론티어 4기의 활동 내용은 방위사업청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파뉴스 김지원입니다. 방산물자는 방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에서 주로 납품받기 때문에 방산원가에 대한 작성규칙과 자료의 신뢰성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들과 소통을 위한 원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김지연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업체와 소통을 통한 방산원가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방산업체들이 자리한 구미, 대전 등 3개 도시에서 14년 방산원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원가 회계 검증단장의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간담회는 원가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한 활발한 의견 교환은 물론 업계의 애로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업체들은 적정 원가 보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기탄 없이 제시했고 원가 부정 방지와 공정한 원가 관리를 위한 정부와 업체의 공동 노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근데 기존의 방산업체든 이제 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고 또 어느 정도 원가 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일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제 원리에서 운영을 이제 하고 있었었고 또는 내부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여의치 않는 그런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게 이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일반 업체들도 방산과 관련되는 국가적인 그런 정책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줄 수 있고 또 규정의 이해도가 낮은 부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이 그 질의를 하고 또 얘기를 들음으로써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가 회계 검증단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원가 관리를 위한 원가 공정화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으로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효율적으로 업체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간담회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해 업체와의 의사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7회째를 맞는 방산원가 간담회는 업체의 정책적 조언과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해 원가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가 간담회를 통해 소통과 협업의 파트너십 형성에 앞장서는 방위사업청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파뉴스 김지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해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미계약 사업 현안 문제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계약관리평가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계약관리평가회의는 고객이 불편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관리 개선하고 예상 집행 실적 점검과 방위력 개선 사업, 전력 운영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협력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매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조달 업무 발전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이 있었고 각 부서별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실적을 평가한 뒤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관련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내부 노력을 강화해갈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과 대한조선학회가 함정 설계와 건조 기술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한조선학회는 1952년에 설립돼 60년 이상 학술 연구 활동을 통해 한국조선해양공학 기술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거는 일단 반기별로 양 기관이 교호로 정기 간담회를 개최를 하는 겁니다. 그 함정 획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업을 주관하시는 그 부처이신 함정 사업부가 뭘 원하는지를 좀 저희가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민간사에 대해서 원하시는 걸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물론 그러면서 저희도 또 함정 획득 제도나 어떤 그런 절차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제언도 하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이번 협약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함 연구개발 시 기술 자문, 상호 기술 자료 공유, 세미나와 학술대회 공동 개최 등으로 향후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첨단 군함 연구개발과 수출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민군 협력 활성화를 통해 창조 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군함 설계 건조 시 앞선 민간 기술 지원을 적극 활용해 군함 연구 개발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방한한 인도네시아 예비전력총국장 팀불 시아하안과 양자대담을 갖고 KFX와 IFX 공동개발 논의를 위해 양국 간 개발 협력 관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KFX와 IFX 공동개발 사업은 KF-16과 성능은 유사하나 전자장비, 레이더 성능이 향상된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한국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는 2011년 T-50 잠수함에서의 협력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관계 구축에 방산 분야가 많은 역할을 차지해오고 있습니다. 대담이 끝나고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장과 인리 측 대표는 지난 인도네시아 T-50 수출에 연계된 T-50 조종사 교육훈련에 관한 MOU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KFX와 IFX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간 형성된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파 단신입니다. 국방고등기술원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방위사업청과 ADD,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고등기술원 운영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신개념 신기술 발굴과 연구 자율성 증대, 개방형 연구원 확대 등의 의견의 뜻을 모으고 국방고등기술원 발전에 더욱더 힘쓰기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토론 결과를 ADD 정기이사회에 보고해 토론 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국방과학기술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해 문을 활짝 열고 연구소 견학, 과학특강, 연구성과 전시 등 다양한 청소년 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ADD는 제47회 과학의 달을 맞아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대전을 비롯해 태안, 창원, 해미 등 지역에 위치한 12개교 700여 명의 학생들을 초청하고 국방과학에 대해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전시와 장학활동 등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과 미국 국방계약관리본부가 양국을 대표해 한미 간 정부 품질보증 실행 절차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실행 절차서는 양국 간 교역되는 군수품과 용역에 대해 상호 요청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수입국을 대신해 품질 보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절차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방산 교역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을 바꾸는 지식 콘서트 청바지의 18번째 강사로 분석시험평가국 김성우 소령이 강단에 섰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라크와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파병 경험을 중심으로 생생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김성우 소령은 강연에서 내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프고 힘들 때마다 옆을 지켜준 파병병사 동료들과 헌신적인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국적에 상관없이 전쟁터에서 함께하는 전우와 집에서 기다려주는 가족들이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한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어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방일보부터 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1942억 원 규모의 132품목에 대한 장기 계속 계약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의 군수품 조달은 조달 판단에서 계약까지의 행정 절차를 매년 반복 수행하는 단년도 계약 위주로 추진해 갑작스러운 군 운영 환경 변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는데요. 이번 장기 계속 계약을 통해 2회계 연도 이상 추진을 필요로 하는 품목들에 대한 군수품의 안정적 조달과 국방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시와 국방과학연구원이 국방과 정보통신기술산업을 융합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손을 맞잡았다는 기사인데요. 대전시장과 국방과학연구소장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개원식을 갖고 민군협력 활성화, 창조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전시는 국방 ICT 융합 생태계 조성 사업 세부 사업 계획을 통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방 ICT 융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시설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등 5개 분야 24개 단위 사업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신문 기사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국산화를 위해 국산화 촉진 특별 전담 조직을 발족했다는 내용인데요. 방사청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 기관 국부장이 참석하는 국산화 촉진 특별 전담 조직을 출범하고 지난 11일 첫 착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조직을 기반으로 지난 1월 출범한 국방 소프트웨어 국산화 촉진 태스크포스와 연계해 무기체계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부품 전 영역의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다파인 미디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지원입니다. 퓨처 프론티어와 함께하는 방위산업 현장 클릭 1탄. 오늘은 전라남도 광주에 왔는데요.
아시아 자동차에서 시작해 군용 차량 하나로 중동,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진출한 기업이 있습니다. 2013년도 기준 22개국에 523대의 군용 차량을 수출하고 있는 오늘의 업체를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요즘 광고에서 기아 자동차를 많이 만나볼 수 있죠? K 시리즈와 소울, 레이 같은 개성 있는 차량까지 정말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 자동차 판매 2위, 글로벌 100대 브랜드 83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광주에 위치한 기아 자동차 광주 공장. 36만 평의 넓은 부지 아래 연평균 62만 대의 차량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7,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매일 구슬땀을 흘리며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용 차량을 제조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군용 차량의 개발에서부터 생산, 납품이 바로 이곳 광주에 있는 공장에서 이뤄집니다. 군에서 쓰고 있는 거의 모든 차량을 생산하고 있는 기아 특장차. 연평균 3,000대의 군용 차량이 생산 가능한데요. 성능과 가격, 품질 그 어느 하나 빠지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업체에 들어온 우리가 가장 먼저 간 곳은 기아 자동차 홍보관. 광주 공장에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홍보 동영상과 회사 소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기아 자동차에 대해 배우고 견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육을 듣고 군용 차량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곳 하남 공장으로 출발. 20여 분쯤 달려 드디어 군용 차량의 생산지 하남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하남 공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용 차량을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1과 4분의 1톤 차량은 카고 차량과 정비용 샷벤차, 화생방 정찰차를 생산하고 2와 2분의 1톤 차량으로는 카고 차량과 정비용 샷벤차, 유조차, 급수차 등을 생산하고 5톤 차량으로서는 카고 차량과 제독차 등 총 24개 차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군용차 제작 과정을 보기 위해 기아 자동차의 군수 차량 생산 공장 라인 안으로 들어온 우리들. 하나의 라인에서 20여 종의 군용 차량이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며 생산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군용 차량의 특성상 다품종 소량 생산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렇게 최적화된 생산 라인이라고 합니다. 또 기계가 아닌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손이 가장 성능 좋은 기계라고 하는데요. 작업하는 분들을 방해할 수 없어 멀리서 지켜봐야 했지만 그분들의 정성 어린 손길과 세심한 노력으로 탄생하는 군용 차량을 보니 정말 믿고 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다시 광주 공장. 수작업으로 완성된 군용 차량들의 모습 함께 확인해 볼까요? 집이용 소형 전술 차량부터 5톤 후속차, 중형 전술 차량까지 다양한 군용 차량들이 우리를 반겨줬습니다. 군용 차량은 일반 차량과 다르게 작전 운용 능력과 내구성이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도 일반 차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전시에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방산물자인 만큼 우수한 성능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60%의 경사로 주행은 물론 영하 32도 혹한에서의 운행도 가능하고 차체의 주요 부위가 방탄 처리가 돼 있어 웬만한 공격에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이 좋게도 지휘용 소형 전술 차량을 직접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현재 개발이 완료돼 시험평가 중에 있는 지휘용 소형 전술 차량은 민수 상용기술 기반 개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2015년부터 군에 보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접 타본 군용 차량 내부는 평소에 우리가 타던 일반적인 자동차 모습과 정말 비슷했는데요. 내비게이션부터 운전석, 뒷좌석까지 여느 일반 차들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확실히 신형차로서 그런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은 바로 승차감. 원래 군용 차량은 구조상 일반 차량보다 승차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휘용 소형 전술 차량은 일반 차를 탔을 때와 비슷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 장거리 운전에도 군인분들이 편하게 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지휘용 전술 차량의 성능을 확인해 볼까요? 비탈길 주행은 매우 쉽게 성공! 이어서 60% 포장 경사로 주행에 도전해 봅니다. 마치 바이킹을 타는 것 같은 경사로를 쉽게 주행하는 모습.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외에도 지휘용 소형 전술 차량은 하천과 습지, 모래 지반에서도 원활한 주행 성능을 입증받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국내 독자 모델로 탄생했다는 게 한국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오늘 현장 방문 이렇게 끝났는데요. 오늘 둘러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저희가 퓨처 프론티어로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특히나 군수 차량 같은 경우는 볼 수가 없지만 이렇게 조립 공정과 이런 설계하는 것들을 직접 보고 나니까 퓨처 프론티어로서 이제 좀 저희도 좀 자부심도 생기고 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발된 차를 타봤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도 저 타보지 못했던 차세대 차를 타보게 돼서 매우 기뻤고, 그리고 기아차에서도 이제 군용차의 새로운 또 발전된 컨셉을 보게 돼서 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1975년 방산업체로 지정된 이후 한국군의 표준 차량을 생산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국내 유일의 군수 차량 개발 전문 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전용 생산 설비와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만큼 앞으로도 군의 요구 성능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차종 개발과 전력화에 앞장서겠다고 합니다. 퓨처 프론티어와 함께하는 방위산업 현장 클릭 화이팅! 이상으로 다파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